여러분 안녕하세요. 3, 40대에 시작하는 노후 준비 금퇴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첫 시간 어떻게 영상들 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첫 번째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그건 먼저 보시고 이 두 번째 영상을 봐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약간 그 스토리가 있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순서부터 좀 봐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주식 투자가 답, 핵심은 평생 소득이야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또 특히 우리 자산시장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현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한다면 약간 좀 편견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탕 막대기 하나 던져주고 개미들이 이렇게 딱 몰리면 뭐 이제 개미를 다 이렇게 뭐 훑어버린다 해서 뭐 개미 떨기, 훑기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용어들이 있을 정도로 개미 투자자들은 과거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뭔가 주식시장에서 루저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달랐죠. 올해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 컸고 결과적으로 이 동학개미가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데요. 얼마만큼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왔냐면 올해 놓고 보면 연간으로 외국인들이 한 20조 넘게 주식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도 한 거의 22, 3조, 개인 투자자가 거의 42, 3조라고 하는, 즉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을 다 개인들이 소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역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를 보인 적이 글쎄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마 손에 꼽힐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보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성과가 안 좋은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고, 이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인데,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판 걸 개인이 산 거죠. 특히나 올해 3월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뭐 패닉이 벌어졌을 때 이 코스피가 1800도 깨고 내려갔는데, 이때 뭐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기록적인 매도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 개인들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2700을 넘어가 있고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가 있으니까 올해는 누가 뭐라 해도 개인 투자자가 위너였던 그런 한 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 개인들의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학개미, 이제는 뭐 국내 시장은 뭐 너무 비좁아,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서학개미라는 얘기가 나오죠. 뭐 실제로 올해 올해 개인들이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아마존 같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런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이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의 주역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주가가 뭐 한 100불 정도였던 게 지금 600불 넘어가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 성과를 보였던 거죠. 이제 이거에 자신감 붙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는 뭐 니오, 샤오펑 같은 중국 주식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뭐 정말로 이제 글로벌 개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올 한해 기념비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는 금퇴족을 희망을 하고 있잖아요. 즉 지금 당장에 뭐 수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수익이 사실 우리에겐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생애 주기를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젊었을 때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미래에도 수익을 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생애 주기 적자라는 개념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생애 주기 적자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소비와 노동소득을 이제 비교를 해놓는 건데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인들의 그 소비 성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좀 소비가 많아요. 뭐 교육비라던가 그 다음에 뭐 양육비 이런 지출이 많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꾸준하게 일정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임금 소득은 어때요? 젊었을 때는 일을 못 하다가 그러다가 한 20대 중반 이후에 취직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한 40대 중반에 열심히 돈 벌어서 흑자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대 후반에 은퇴를 하면 다시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보다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적자인 상태를 보이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금태족이 되려면 이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주식에 투자해서 더블하고 뭐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하죠. 앞선 전편에 보시면 금태족들이 분명히 투자 금융상품에 대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게 또 금태족의 어떤 그 생활비 재원으로 사용됐으니까 주식 투자도 중요한데, 본질적인 거, 핵심적인 거는 생애 주기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기는 바로 소득이 소비보다 줄어들기 시작해서 적자인 형태를 보이는 60대 이후에 우리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지금부터 설명드린 자료는 2017년 국민 이전 개정이라고 하는 통계청에서 지난 12월 7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여기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연평균 생애주기 적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생애주기 적자는 어떻게 수식이 되냐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적자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0보다 작아야 흑자예요. 자,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적인 생애주기 적자를 보면 소비 같은 경우는 16세에 3,2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쓰인대요. 이 16세면은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될 거예요. 사실 저희 큰애가 이 나이인데 정말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얘 가르쳐야 되고, 뭐 먹을 거 먹여야 되고, 뭐 옷 사줘야 되고, 저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진짜로. 이게 맞네.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그 이후로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소비는 안정적으로 되는데, 반면에 노동소득은 놀고 먹다가 이제 뭐 20대 이후부터 아르바이트 조금씩 하다가 이제 20대 후반 되면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임금 소득이 높아지죠. 그게 소비를 뛰어넘고 40세 중반 정도의 임금 소득이 한 3,300만 원으로 피크를 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을 해서 59세부터 이제 적자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애 주기상 우리가 흑자를 보이는, 즉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시기는 28세부터 59세밖에 없어요. 즉 30년밖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30년 동안 내내 저축을 하겠어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은 그냥 놀죠. 뭐 흥청망청 애들 보면. 뭐 저도 그랬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은퇴 이후에 뭔가 내가 노후를 대비하는 시간은 30년도 채 안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임금 생활자이냐 자영업자에 따라서 조금은 그 임금 피크 시기가 다르긴 합니다. 먼저 임금 소득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략 한 40대 초중반 정도가 임금상에서 피크를 이루는 시간이고요. 이제 제가 딱 요 나이인 거죠, 지금. 그 뒤로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임금이 감소를 합니다. 자, 반면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5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금 생활자보다는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좀 뒤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부류도 뒤로 가면 이제 소득이 떨어지면서 시기적으로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나이가 먹을수록 생애 주기상 적자로 가는 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그 1편에 보시면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1편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은퇴 이후에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하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 83세인데 최빈 사망 연령이 88세니까 거의 90세까지 산다고 말씀드렸고, 국민연금 조사로는 부부가 적정하게 필요한 월 생활비가 한 240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60살에 은퇴해서 90살까지 30년 정도 놀고 먹는다고 치면 이 24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현재 가치화 시켜보면 7억 6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 7억 6천 모으기 쉽지 않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의 기본 생활비가 150만 원에 뭔가 품위 위주비 또 여가 생활까지 하면 35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계산이 지금 나와지는데, 그러면 지금 243만 원 월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7억 6천이 필요한데 350만 원 정도 월별로 충당하려면 1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모을 수 있냐고요. 불과 28세부터 59세 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파이어족은 그러니까 30대 후반까지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미친 듯이 모으기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목돈으로 이 돈을 모으려 치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노후 준비가 확실하겠네? 물론 뭐 유리하긴 하죠. 근데 연봉이 높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하는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은퇴 시점이 빠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금이라던가 이런 그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미래 소득이 나오는 시간은 또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득 공배 이래서 뭐 은퇴 크레바스, 소득 크레바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2005년도부터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했으니까 저도 뭐 그때부터 억대 연봉 받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남들보다 유리하다 볼 수 있는데, 대신 우리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은퇴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봉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연금이 수령되는 60세, 65세까지는 갭이 많이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뭐랄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생애주기상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이 적자로 가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퇴직자 중에 이 소득 크레바스 기간의 분포를 보니까 대략 10에서 15년 정도가 많고요. 10년 이상이 거의 50%, 60%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 평균적으로 이 소득이 끊기고 대신 연금이 발생하는 시간까지의 갭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금태족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보니까 생활비에서 금융자산 비중을 봤을 때 연금이 많은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저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금태족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고 연금 자산에 대한 투자를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는 거예요. 전체 퇴직자보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금태족에 가까워지려면 결국은 현재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수익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핵심적인 게 이제 연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의 투자의 대상은 뭐 지금 당장 투자해서 뭐 따블라고 뭐 몇십 프로 고수익 내고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에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꾸준히 수익이 나오는 평생 소득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뭐 동화에 보면은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게 있잖아요. 매일 한 개씩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거 잡아먹으면 안 되죠. 뱃속에는 황금이 없어요. 그리고 뭐 화수분 단지라는 게 있죠. 뭐 비슷한 이미지를 제가 한번 다운 받아봤는데 요 안에 이제 금은보화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 물론이 필요하고 관심 가져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투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미래에 꾸준히 죽을 때까지 수익이 나오는 평생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산이 뭐가 있냐?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처들 뭐 몇 개가 있죠.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놓고 보면 연금자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또는 주택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이거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쪽에 대한 투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상업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요즘에는 뭐 지식산업센터, 이거 임대 수용률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임대 수용 나오는 뭐 건물주가 되면 더 좋겠죠.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투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인컴형 금융자산, 뭐 인컴 펀드, 일정하게 이자를 주는 뭐 주식 중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 또 부동산 리츠,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태족이 되려면. 지금 당장 수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수익을 기반을 넓혀놔야 우리가 윤택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제안을 드리면, 뭐 사실은 이제 제안이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일단은 금태족이 되려면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현재 미래에 대한 소득, 미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지금. 자, 아까 제가 생애주기 적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28세에서 59세까지만 흑자 기간이에요. 그 뒤로부터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메꿔야 돼요. 이 기간 동안 뭔가 투자해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금이든 뭐 무슨 뭐 상가건 뭐 아니면 어떤 뭐 배당 펀드건, 그죠? 보시면 퇴직자의 주된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 방법 중에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상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이외에 결국은 금융상품이나 임대소득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이 그 임금소득을 대체하느냐, 메꾸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조금 부끄럽긴 한데 예를 들기 위해서 저의 이 미래에 대한 그 현금 흐름, 미래의 연금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부끄럽긴 한데요. 일단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65세 이후부터 저는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매월 지금 발생을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국민연금 내가 얼마만큼 수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시면 자기가 얼마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가서 꼭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그 운이 좋게도 개인연금을 좀 일찍부터 가입을 했어요. 특히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높은 금리를 줄 때 개인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저는 지금 개인연금이 61세 이후부터 뭐 거의 매년 한 200만 원 정도가 매월 나오는 그런 구조를 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60세부터 70세까지 역시 한 거의 100 얼마 정도 나오는 퇴직연금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중연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통해서 60세 이후부터는 거의 연평균 월 400만 원 정도의 연금 흐름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0세까지는 제가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이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 앞에는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앞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이때 조금 메꾸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이렇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본인의 나이로 이렇게 쭉 그려보시고 내가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인가, 내가 지금 가입한 개인연금에서 얼마 나오나, 퇴직연금 얼마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연금저축 가입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가 지금 부족한 구간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구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메꿔야 될 게 50대부터 60세까지 이때가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때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회사도 열심히 다닐 거고 열심히 제 업무를 수행을 해서 저희도 이제 정년퇴직까지 일할 수 있게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70세 이후에 뭐 물론 월 400만 원이면 사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노후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사람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윤택하고 싶다면 저는 이제 현재의 미래소득의 캐시플로우가 다 연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연금 말고 약간 뭐랄까요, 임대소득이라던가 또 내지는 금융자산을 통해서도 뭔가 수익을 넣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이 뭐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 쪽에서 임대소득을 추가로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컴형 금융자산, 배당주라든가 인컴 펀드, 뭐 리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의
미래 소득을 다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거를 저는 지금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뭐 제가 제 미래의 캐시프로를 좀 오픈을 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현재의 자기 현황들을 분석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금태조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 중요하지만 그보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평생 소득, 죽을 때까지 소득이 나오는, 수익이 나오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세 번째 시간 예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연말 다가오면서 뭐 연말정산에 대한 그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사실은 퇴직연금의 핵심인 IRP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하고 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께 꿀팁 다음 시간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내용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그래야 열심히 할 유인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